News Briefing.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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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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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Why me.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오늘도 천안 병천의 시골에서 아침 운행 대기 중입니다. 미세먼지도 오늘은 양호하네요. 곤유부 가족 화이팅입니다. 네. 천안 병천 가보셨어요? 가봤죠. 순대 먹으러. 대전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천을 제가 왜 갑자기 딱 꽂히냐면 네. 여기가 아우네입니다. 최근에 유관순 열사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 네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 병천이 그러니까 천 시내가 두 개가 병행간다. 그래서 내를 아우른다. 아우네라고 네네네. 우리말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1313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1035님은 여러분 환절기 건강 잘 챙겨야 곤유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이렇게 서로가 걱정을 해주시고요. 훈훈하네요. 참 훈훈하네요. 예. 이신우님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활력을 주는 곤유부 오늘도 잘 청취합니다 하셨고요. 박용희님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아직 이직 앞두고 있어서 아직 회사입니다. 퇴근하기 위해 졸린 눈 비비며 듣네요 하셨는데 아직 이직을- 회사에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곳으로 가시나 보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 아침 뉴스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북미 회담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3.1절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그리고 최근 이슈들 몇 개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부터 보는데 네. 어제 두 정상이 오전 그리고 밤 이렇게 나누어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 전체를 할애해서 이번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그 일면 위쪽에 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전용 열차하고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직후에 두 정상 사진 싣고 있고요. 네. 사진 밑에 지면 왼쪽에는 싱가포르 선언문을 실어놨습니다. 작년 6.12 선언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는 두 사람이 이 싱가포르 회담 때 악수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엔 하노이 선언이라고 적었고 세부 내용은 그냥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경향신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260일 동안 친서 9번 다시 만난 북미 정상 몇 걸음 더 나아갈까입니다. 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의구심과 또 우려를 드러내는 신문들도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영변 핵 부분 폐기도 장담 못할 하노이 담판이라고 제목 정했습니다. 물론 일부 미국 언론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하노이 선언의 윤곽은 잡았지만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선 회담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거듭 말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겠죠. 그래도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한국일보가 1월에 네. 북중회담 발언록을 입수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미국 제재 해제 어렵다면 뭘 해줄 수 있나 시진핑의 불만 토로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한 문장이 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죠.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되레 제재를 강화했다면서 중국이 앞장서서 완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은 비핵화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 전까지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라는 중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더 주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헤드라인들 각 신문사들마다 다 있고요. 네. 또 어제 3.1절 100주년 앞두고 백범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신문들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1 운동과 100주년 맞아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게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는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한겨레가 관련 소식 다루면서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습니다. 문 대통령 친일 청산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 양도세 관련된 기사가 있네요. 동아일보입니다. 지방 1주택도 2년 이상 실거주야 양도세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대구, 광주 같은 지방 1주택 보유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어서 지방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서울 전역하고 세종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그 몇몇 대상 지역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해야 된다. 1주택자가 현재는 2년 보유 기간만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 조세 개혁을 한다더니 과세를 강화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지하철 공짜 탑승 65세에서 70세로 노인 기준 올려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1일에 육체 근로자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 이후에 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노인 연령 상향을 요구한 첫 번째 사례가 됐고요. 현재 지금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017년 무임승차자가 연으로 환산하면 이제 4억 4,300만 명에 이르는데 총 승객의 17.5%나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손실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밤사이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던 뉴스 토픽들을 볼게요.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겁니까? 유관순입니다. 이 정부가 어제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추서라는 말이 사망한 이후에 훈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상징이고 또 국민에게 이렇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의 어떤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번 추서가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좀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1962년에 3등급 훈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독립장이죠. 3등급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열사의 어떤 공적이라든지 상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몇몇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보다 높은 훈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던 거고요. 네. 이 3.1절 100주년 중앙 기념식에서 유족들에게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수여한다고 합니다. 자, 3.1절 100주년. 올해 3월 1일 3.1절은 뭐 더욱이 또 뜻깊은 날일 텐데. 그럼요. 예. 또 유관순 열사의 유족들도 아주 뜻깊은 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토픽은 분노는 나의 힘. 예, 이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낸 방시혁 대표가 어제 모교인 서울대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계속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 대표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우리 음악 산업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분노하고 맞서 싸우길 당부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좀 더 와닿았습니다. 물론 분노해야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기에 또 상황도 봐야 되고요. 어쨌든 남이 만들어 놓은 목표와 꿈을 무작정 따르면 결국 좌절하고 불행하게 된다. 행복을 느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떨 때 행복한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런 상태에 여러분을 놓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보라는 전민기 이야기였습니다. 팀장은 언제 행복해요? 저는 입금될 때. 입금될 때 행복하다라는 전민기 농담입니다. 팀장이고 농담. 저는 이 시간 권유부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또 한 명 보내고 본인이 예. 빛나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평가를 하시겠죠. 자, 다음 토픽 100억 모으기 목표. 네, 꿈 많은 청년의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급 아파트만 골라서 턴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도둑의 목표가 100억 모으기예요? 본인이 이렇게 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에 잡혔는데 7개월 동안 4억 원어치 넘는 금품을 훔쳤는데 100억 모으기가 목표였다. 야, 이게 참 목표는 어쨌든 뚜렷해서 좋은데 방법이 참 많이 잘못됐죠. 본인이 행복해질 때가 언제인지 이 사람은 나름대로는 정해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국의 고가의 아파트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서 거기만 이제 턴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로 100억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도둑질한 건데 뭐 아니, 목표보다도 목표도 목표지만 과정이 그럼요. 중요한 거죠. 방법이 어떻게 중요합니다. 목표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생각을 잘못했군요. 우리 사회가 너무 목표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이 부정하거나 잘못되면 결국은 이렇게 수갑을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너무 잘못됐습니다.
장애인 모자의 비극 짧게 한번 볼까요? 네, 전동 휠체어 타고 오르막길 오르던 장애인 모자가 택시에 치여서 어머니가 숨지고 아들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제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요. 근데 어머니는 앞이 안 보이고요. 그래서 어머니 일 끝나는 길에 편하게 모시려고 가서 휠체어에 태우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가 인도로만 다니도록 돼 있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그렇죠. 올라가다 바퀴가 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를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은 대체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좀 우리가 그러다 보니 고민해 당연히 봐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뭐 보상 문제라든지 처리 문제라든지 답답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화제가 됐을 때는 처음 문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또 사그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좀 현실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예. 또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 구체적인 뭐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인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필요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